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 월요일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군산 9.3, 김제 7.5, 전주 4.7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잠시 그쳤다가 밤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하루 종일 10도 안팎에 머물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모레부터 기온이 내려가 금요일에는 전주의 낮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오겠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14년 동안 프로축구 전북 현대를 아시아 최고 구단으로 이끈 최강희 감독이 어제 전주에서 마지막 고별전을 가졌습니다. 봉동 이장이라는 애칭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에 떠나는 최 감독도 보내는 팬들도 지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K리그 고별전을 15경기 연속 무패로 마친 최강희 감독이 등장하자 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전주 명예시민증을 받고 작별 인사에 나선 최 감독도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감독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5년 부임한 최 감독은 지난 14년 동안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기록을 배출했습니다. 첫해 FA컵 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번, K리그 6번 등 무려 9차례 우승을 이끌며 전북을 아시아 최고 명문구단으로 키웠습니다. 이젠 그의 브랜드가 된 탁공으로 성적과 흥행을 모두 잡아 전주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전북을 한국 최강의 팀으로 만드신 만큼 중국에서도 멋진 활약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친화력에 공동 이장이라는 애칭을 얻었고 스스로도 이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만큼 지역민과 함께 호흡한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건재하고 또 전북 팬들이 지금과 같이 큰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전북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전북 현대를 일군 이동국 선수도 중국 텐진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스승의 앞길을 축원했습니다. 전북 현대를 이끌었던 그런 노하우로 그런 지도력을 잘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비록 떠나지만 그가 선사한 감동과 유산은 도민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덕유산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무주 덕유산 관광권역은 전북의 관광 산업을 이끄는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역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정현 기자입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 입구에 있는 상가 단지입니다. 곧 스키 시즌이 시작되는데 가게를 내놨다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빈 점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가게가 있잖아요. 다 죽었어. 지금 건물 내는 사람 천지요. 그런데 장사가 돼야 누가 살 거 아니요. 실제 덕유산 리조트 이용객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2011년 178만 명이었던 이용객은 지난해 134만 명에 그쳤습니다. 6년 만에 이용객 수가 4분의 1이나 줄어든 겁니다. 무주와 덕유산 관광의 중심인 리조트 이용객이 줄면서 덩달아 무주를 찾는 관광객 수도 급감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네, 장사도 줄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무주군도 심각성을 알고 수년 전부터 구천동 옛길을 복원하고 태권도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구천동 활성화를 위해 덕유산 리조트와 상생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각적인 관광객 유인책을 강구하여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주 덕유산 관광 권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덕유산 리조트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조트에서는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고 인근 상가단지와 마찰까지 빚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대한전선이 운영하던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부영이 인수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공교롭게 이때부터 덕유산 리조트의 방문객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리조트가 시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해 점점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 울산시동에 손님 많이 왔거든. 그러니까 비쌌죠. 다 같이 써서 도저히 못한대. 우리 가운데로 간다는데 뭐. 또 시설 보수를 하지 않다 보니 낡은 하수관에서 오수가 새어나와 리조트를 관통하는 하천이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기에 리조트가 인근 상가를 위한 혜택을 줄이는 등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집회 신고까지 해놓았습니다. 상생하는 그런 동반자 입장이 아니고 경쟁 아니면 우리들이 가져갈 것을 빼앗아가는 이게 집단으로 주민들 상권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리조트 측에서는 방문객 감소는 전국적으로 스키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워터파크를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회사를 이해를 하시고 또 저희들도 받기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면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무주 덕유산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선 리조트와 인근 상인의 갈등 해소와 협력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립한 산림 바이오 매스타운이 있습니다. 70억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홍보관은 대낮에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우드칩은 외부에서 사다 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산림 바이오매스타운 홍보관입니다. 평일 대낮인데도 문이 굳게 잠겨 있고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평소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형이랑 가동 안 해요? 네. 원래 우드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체험 프로그램도 없고 외진 곳에 있어서 올해 방문객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위치가 조금 관리상 위치다 보니까 이제 눈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간벌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사업도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간벌재로 우드칩을 만들어 고산 휴양림에 난방, 온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우드칩의 90%를 남원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자체 공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의미도 없고 생산성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파재기도 지금 용량이 작아서 부족하고 그 능력이 그다음에 그 간벌재가 아직은 이렇게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73억 원이나 들어갔지만 이 사업으로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완주군의 산림 바이오매스 타운.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는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학교 주변에서도 담배 판매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입니다. 계산대 주변에 다양한 담배가 빼곡하게 전시돼 있습니다. 세련된 담배 광고도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의 눈길을 잡아끕니다. 그런 거 보면은 피고 싶죠. 뭐 신제품 같기도 하고 좀 이쁘게 생겨서 피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욕구는 생기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곳에 가면요, 그냥 거의 할아버지들이나 그런 분들은 민증 검사를 안 하시니까. 전라북도 담배 판매점 7,900여 곳 가운데
학교 주변 200m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들어있는 곳은 전체의 3분의 1가량.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조사한 결과 담배 판매점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흡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반경 200m의 담배 판매점이 한 개도 없는 고등학생들은 흡연 경험이 14% 정도였지만 7개인 경우 26%, 27개인 경우 41%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담배 광고라든지 담배 제품을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게 이제 흡연 호기심이나 담배에 대한 어떤 호기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학교 주변 담배 판매나 광고 노출이 그대로 학생들의 흡연율로 이어지는 상황.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순창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합니다. 남원시의 농촌여행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창군이 40억 원을 들여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옛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30가구로 꾸려지며 내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신혼부부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행복주택인 만큼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또한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2년째를 맞은 남원시 농촌여행 프로그램 남원 누비고가 방문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올 들어 모두 1,600여 명의 관광객이 남원 누비고를 통해 남원을 방문해 1억 3천여만 원의 농해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별화된 남원만의 농촌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구축한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차량 판독용 CCTV 280여 대를 관리하게 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9,365채로 전체 단독주택의 3.8%로 나타났습니다. 빈집의 81%는 농촌에 몰려 있고 도심에는 19%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의 빈집을 고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한 채당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주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잇따라 갖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당은 조건 없이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이 일치하고 다양한 정당이 나올 수 있어 대표적인 선거개혁 방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 정치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해 집권 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2008년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합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KTX 익산역, 세계문화유산 등 도시 환경의 변화를 담은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은 다음 달에 착수되며 내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